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직송 뉴스 월요일은 백조 커플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경남 변호사의 조아라 변호사 그리고 뉴스라이더 백준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직송 뉴스 첫 번째 키워드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24시간 만에 목표 달성입니다. 하루 만에 무슨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부터 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7.4 전국 농민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기후재난 시대의 농민 생존권 쟁취와 그리고 국가 책임 농성 실현을 위해서 전국의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건데요. 그런데 집회 참가자들이 싣고 갔던 농기계를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들과 이제 충돌이 빚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진주에서 참가한 37세의 청년 농부 김재영 씨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6일에 구속됐습니다. 네,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네. 뭐 어떻게 해당이 됐길래 구속까지 됐을까요? 이날 지금 전국 농민대회 하는 취지가 기후재난 시대에 어려운 상황에서 농민 희생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물가 정책에 대한 항의 자리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농가의 수단이 되는 농기계에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좀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전날 한우 농가들도 한우 반납 투쟁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1톤 트럭에 트랙터랑 이양기 이런 과수 방제 기계도 싣고 갔는데 경찰에 의해서 저지가 됐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농기구가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라고 해서 불법 시위 도구라고 봤을 수도 있고요. 예.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을 방해한다고 봤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위 장소에 반납되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예. 그 마찰 과정에서 경찰이 이제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현장에서 연행이 됐습니다. 예. 정리하면 지금 농기계 반입 제재하는 경찰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예.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범행이 상당히 중대해야 되는 요건들이 좀 충족돼야 됩니다. 증거인멸은 뭐가 있을까 싶긴 네. 한데 네, 계속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증거인멸을 할 건 사실 예. 없을 것 같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도주도 특정 지역에서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오는 청년이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쭉 이어오던 농가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 일로 도주를 할 것까지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범죄 중대성도 이 농기계를 가지고 간 것이 또 얼마나 중대하다고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영장은 발부되는 것 같습니다. 예, 농기계 자체가 이제 미신고 물품이었고 그런데 네. 농기계로 시위하는 게 불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죠. 네네. 예, 그 자체가 바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일단 김재영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의 농민단체도 물론이고 네. 시민사회단체들도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진주, 사천, 함양을 비롯한 각 지역 농민회는 물론이고요. 전국 농민회 총연맹, 부산 경남연맹, 그리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경남진보연합을 비롯해서 도내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김재영 씨를 석방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시군 경찰서에 항의 방문도 하고 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1인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에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의 한 농민이 이 구속된 김재영 씨를 도울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1인당 10,000원씩 모아서 1,000만 원을 함께 모으자는 겁니다. 예. 네, 이처럼 김재영 씨의 변호사 비용을 함께 마련하자며 모금 운동을 제안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약 24시간 만에 예.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모금액 1,000만 원을 달성해서 화제가 또 됐습니다. 이 모금 운동을 처음 제안했던 창원시 동읍의 농민 김순재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김재영 그 농민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외롭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10,000원 정도씩 해서 한 1,000명 정도가 해서 변호사 비용하고 구금된 상태에서 뒷바라지 비용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루 마감하니까 한 100몇십만 원 정도 모금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전 한 11시 정도 되니까 갑자기 막 돈이 엄청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엄청난 반응을 많이 받았어요. 함께합니다. 힘내라. 미안합니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청년 김재영 님이 유연재고 석방대에 나오면 우리 사회에 좀 더 따뜻하게 이웃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이 농촌에서는 청년 농부는 너무나 또 귀중한 귀하죠.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청년 농부를 외롭게 두지 말자 이런 외침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목표에까지 24시간 그러니까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다. 이 얘기를 앞서 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앞서 이렇게 들으셨던 김순재 씨가 이 창원 동읍농협에서 계좌를 개설했던 시점이 지난 7월 10일 오후 3시경이었는데요. 예. 자신의 SNS에 모금 제한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경남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띤 호응을 보내줬고요. 바로 다음 날입니다. 11일 오후 2시 30분경 목표액 1,000만 원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계좌가 닫혔는데 이후에도 이제 참여하고 싶은데 왜 참여가 되지 않냐는 그런 이제 문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럼 목표액은 달성됐으니까 전달식도 빠르게 이어졌습니까? 네, 예. 바로 이제 다음 날입니다. 지난 12일 이때 이제 진주시 문산 실내체육관에서 여성 농민 한마당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모금액 1,000만 원이 진주시 농민회에 전달이 됐습니다. 어떤 뭐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주도해서 이렇게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진주시 농민회 김복근 회장의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600여 명이 넘게 참여하여서 조기에 모금을 종료했습니다.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돈은 구속기간, 변호사 비용 등 투쟁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렇게 성원이 답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재영 동지의 구속이 부당했고 폭정에 대한 반발심도 큰 몫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차량이 집회장에 진입하려 하자 수많은 경찰들이 둘러싸고 차량 창문을 두드리는 등 강제로 차키를 탈취당하였으며 차는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재영이는 차에 있다가 바로 끌려 나갔기에 폭력을 행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예. 그 김재영 씨 구속이 있게 한 그 농민 대회가 뭐 이번이 이례적이었던 것도 아니었고 전날에 뭐 한우도 대동해가지고 네네. 예. 한우 농구의 움직임도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김재영 씨처럼 구속이 된 사례 자체는 좀 이례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2006년도에 한미 FTA 예.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농민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지금 오. 18년 만에 처음으로 농민이 그렇군요. 또 네, 시위 현장에서 구속된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분위기하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많은 집회 시위가 있었던 시기였고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행됐고 다음 해까지 한 20명 정도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집시법 위반이나 뭐 폭처법 위반 등으로 구속이 됐었는데 다수 벌금형 선고받았었고 뭐 일부 집행유예 선고받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그때와는 다른 겁니다. 전국적으로 뭐 농민들이 집회 시위를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단순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귀한 젊은 청년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구속이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기존 기사나 노출된 정보를 제가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구체적인 이제 사실관계가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농기계에 실린 차량 다수의 경찰이 에워쌌고 김재영 씨 거기서 차량 문 잠그고 대치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또 바로 연행되면서 폭행을 행사할 시간도 없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예. 실제 지금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 그 과정에서 다쳤다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높은 확률로 기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부인하거나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있겠지만 향후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요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농민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자리에서 청년 농부가 이렇게 구속이 지금 돼버리니까 네네. 이게 농업 말살 농정이다 이런 비판까지 곁들여서 강한 목소리가 지금 또 농촌사회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농민 투쟁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이 됐을지 안 됐을지 좀 사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지원 리포터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줄어드는 인구, 늘어나는 빈집입니다.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떠난 자리에 덩그러니 남은 빈집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거기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사람 수요보다는 빈집 증가나 네. 빈집이 생긴 속도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사실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농어촌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치된 빈집 문제가 이제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국회에서 인구
인구 감소 지역 빈집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를 주최했던 국민의힘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 의원이죠. 이 신성범 국회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 지역구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을 다니다 보면 동네마다 빈집이 되게 많아요. 함양군 전체가 아마 2만 호 되는데 올해 조사한 거 보면 약 360호 정도가 빈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빈집이 없어지지 않을까 주민들이 원하는데 이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좀 제도를 마련해 보자 싶어서 토론을 열게 됐습니다. 근데 군 단위로 보면 고성이 1,100호, 남해가 1,000호, 합천이 900호 이렇게 빈집이 많이 있어요. 이 군 단위는 노령 인구 사망으로 인한 빈집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다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죠. 네, 화면 속의 빈집을 보면서 실시간 댓글로는 흉물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그럼 이런 빈집이 경남에 얼마나 있을까요? 전국적 비교해 보면 어느 수준입니까? 네, 통계청 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 호수는 20년 만에 3배가 늘었습니다. 지난 2000년 51만 3천 호 정도였는데 예. 2020년 조사에서는 151만 1,300호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2020년 기준으로 1년 이상 비워둔 빈집의 수가 경남이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손 정도가 심한 빈집은 전북, 경북에 이어서 경남이 3위를 기록하면서 상위권 자리 잡았고요. 또 이제 즉시 철거가 필요한 폐가 수준의 빈집의 수는 서울, 경기, 전남 다음으로 경남이 4위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농촌의 빈집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를 알아보는 밀집도 같은 경우는 전북에 이어서 경남이 2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다시 말해서 빈집의 간격이 굉장히 좁다는 거고요. 예. 이 경남에서도 특히 고성군과 남해안 도서 지역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빈집 관련 대부분 좋지 않은 항목에서는 경남이 더 상위권에 네.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 같고, 조아라 변호사님, 이런 그 통계가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적확한 자료이긴 할까요? 혹시나 해서요. 지자체마다 네네. 기준도 다를 수 있고. 통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5년에 한 번 정도 의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매년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지자체별로 주기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2001년도에 검사하고 뭐 2002년도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계가 일관성이 좀 없다는 지적이 있고 왜곡 현상도 사실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방치된 빈집이 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일단 무엇보다 안전 문제가 가장 크고요. 예. 이 범죄나 화재에 취약한 건 물론이고 특히 요즘 같은 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같은 경우는 산사태 위험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충남연구소의 최정현 초빙 책임 연구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안전 위험 부분이고 흔하게 볼 수 있는 범죄 그리고 화재 그리고 장마철에는 구조물 붕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있을 때 무너지게 되면은 인접한 집으로 토사가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산사태와 비슷한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두 번째로는 공중보건 및 주거환경 악화 문제입니다. 빈집에는 쓰레기 투기도 많고 해충이나 유해동물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도시 경관 악화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무성한 잡초라든지 외관이 도시 경관을 저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번째로는 행정력 낭비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빈집의 관리와 실태조사를 위해서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가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그 부동산 가치가 하락된 지역이 모여 있으면서 지역 쇠퇴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요. 이 빈집을 철거하는 거에 있어서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하도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현행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좀 이럴까요? 일단 빈집 판단 기준을 보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 예. 그리고 건축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사실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낡은 주택보다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나대지인 상태의 그 부지에 대한 예. 재산세가 훨씬 더 높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철거를 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철거 이후에 더 비용이 많이 든다면 누가 철거를 하고 싶겠습니까? 소유주 입장에서 할 필요가 없네요. 네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대로 방치를 지켜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좀 어떤 보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제도를 좀 보완해서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리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한국지방세연구원 허원재 연구위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양의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주택
주택으로서 빈집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말을 하고요. 음의 인센티브라는 것은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걸 부과를 하거든요. 화재나 붕괴 이런 재난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관리해 주는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게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인데, 빈집은 그런 재해 위험성이 일반적인 주택보다 훨씬 더 높겠죠. 빈집을 방치하면 그 빈집 소유자로 하여금 소방분 지역자원세를 좀 더 내게 하자라는 게 세부담을 늘리는 쪽이기 때문에 동시에 병행하는 게 가급적 좋은 방향의 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허원재 위원 말씀 제가 듣기로는 뭐 재산세 감세 그리고 소방세는 증세.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접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타파해 나가보자. 근데 네. 결국에는 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네, 이렇게 유인을 이해하는 게 하는 맞습니까?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세금을 이용해서 철거하도록 좀 유인하자는 건데 당근을 준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더 높은데 요거 좀 강경을 해주자, 예. 좀 낮춰주자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는 철거하고 난 뒤에 땅을 지자체가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또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 하는 게 아하. 당근 정책이 될 거고요. 예. 이외에 안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빈집을 방치하게 될 경우에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 요거 확대해서 부과하자. 아. 이렇게 해서 철거를 선택하게끔 유인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네네. 소유주가 철거하도록 그렇죠. 유도하자. 실효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안 중에서는? 네, 지금까지 나오는 사실 다 세금 문제가 가장 고민이 클 거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이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짚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 얘기는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최근 뉴스에서는 뭐 창원 특례시 100만 인구 붕괴 이런 거 다루긴 하는데 좀 멀게 느껴지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역이 직면한 위기의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도시재생, 지역 소생이 있어서 분명 간과할 수 없는 대목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직속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뉴스라이더 백지훈 리포터와 조아라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